행운과 축복이 함께 하시고 사는 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 철학저택이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불현듯 어디서 오는가? 인간이 느끼는 불행은 행복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온다. 설령 당신이 죄를 지었어도 결코 후회하지 말라. 후회는 한 가지 어리석음에 또 다른 어리석음을 더하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만약 후회할 만한 나쁜 일을 저질렀다면 앞으로는 좋은 일을 하겠노라 다짐하고 끝낼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다. 사람의 뱃속에는 빈 공간이 있고 마음에도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텅 빈 공간이 있다. 마음에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텅 빈 공간이 없으면 모든 번뇌와 욕구들이 서로 뒤엉켜 싸우게 된다. 사람들이 큰 숲속이나 산속을 좋아하는 이유는 마음속에 빈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인간은 잔잔한 행복을 길게 만끽하는 경우보다는 어떤 고통에 젖어 있거나 환희에 젖어 있는 경우가 많다. 요즘 우리 사회에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이유도 사실은 작지만 잔잔한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반증이다. 사랑이 실종되었으므로 사랑을 부르짖듯이 말이다. 사소한 행복은 큰 노력 없이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을 용기 있게 선택했을 때 찾아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다는 사실을 모르기에 불행하다. 행복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때때로 인간관계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리 거창하게 정해놓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 상대를 개조하려고 할 때가 많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해놓은 목표를 사랑하는 것이다. 왜 자연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인간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일까? 어쩌면 지금이 순간 이미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바라보며 만족하는 것에 행복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실상 실업 상태다. 일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삶을 우리는 희망한다. 바로 그날이 올 때까지 학교를 다니고 일을 하고 돈을 벌며 저축을 하고 또 돈을 빌려 투자를 한다. 어떤 미래의 시기를 위해 지금의 순간을 희생한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몰두하게끔 하는 것들이 있다. 흐르는 물, 벽난로 속 타오르는 불꽃과 창문을 넘어 귓가를 스치는 바람과 비가 온 다음이면 보이는 뒷산, 그리고 푸르른 하늘, 아침에 찾아오는 상쾌한 기분같이 이유 없이 찾아오는 행복이 우리에게 은은한 기쁨을 준다. 후회는 바로 이 순간들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쁜 습관이다. 이 순간에 집중한다는 것은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에 채이지 않는 것을 뜻한다. 현실 그 자체를 충실하게 살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곧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다. 17세기를 대표하는 네덜란드의 철학자인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후회는 덕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행위를 후회하는 자는 이중으로 비참하거나 무능하다. 그 이유는 처음에는 사악한 욕망에 그 다음에는 슬픔에 전복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습게도 자신을 노예로 만들면서 자유롭기를 바란다. 활동적인 사람들에게는 차원 높은 활동이 빠져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은 태만하다. 활동적인 사람들은 돌이 굴러가듯 기계적인 성격의 우둔함에 따라 굴러간다. 모든 인간은 모든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노예 아니면 자유인이다. 왜냐하면 하루의 3분의 1을 자신을 위해 쓰지 못하는 모든 자는 노예이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는 길을 가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머물러 있어도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으니 사물에 접해 있는 그대로에 순순히 따르고 자연스럽게 그 흐름과 함께한다. 이것이 바로 위생이다. 위생이란 남이 아닌 자기를 위하여 생을 보존하고 몸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을 말한다. 장자에게 어린아이는 일체의 속박을 벗어던진 자유의 상징이고 생명력에 충만한 정신이다. 현대인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은 가정을 제외하고는 학교와 직장일 것이다.
이 공간들은 나의 삶을 살찌울 수 있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나를 속박한다. 니체의 아포리즘에 나온 것과 같이 하루의 3분의 1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면 그는 노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장자의 말을 빌리자면 활동적인 사람들에게는 차원 높은 활동이 빠져 있다. 여기서 말하는 차원 높은 활동이란 온전히 나를 위한 사색의 시간을 말한다. 정신활동은 몸을 움직이는 활동보다 더 활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나를 구속하는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명상을 통해 내면의 또 다른 자아와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이런 정신활동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인들은 자신을 노예로 만들어 놓고 역으로 자유롭기를 바란다.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건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가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단순한 육체적 자유가 아니다. 정신이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물리적 차원에서는 현대인들이 속박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정신적 차원에서는 아직 멀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노예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현대인들이 흔히 겪는 이른바 중년의 위기를 예로 들어보자. 중년의 시기에 접어든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지기 쉬운 이유는 사회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 쏟은 에너지가 그들의 목적이 달성된 이후 흘러갈 발을 못 찾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답은 명백하다. 낡은 가치 대신에 구멍을 메울 새로운 가치를 찾으면 된다. 그것은 물질주의적인 관점을 넘어 개인의 정신적 지평을 확대하는 가치여야 한다. 명상 요가와 같은 정신수양이 개인의 정신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이든 이전에 나보다 더욱 보양된 나를 만들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힌두교에는 학생기, 가장기, 삼림기, 유행기라는 인생의 시기가 있다. 학생기에는 힌두교 경전이 스승인 구루에게 베다경전을 공부한다. 그것이 끝나면 사회인이 되며 곧 가장기로 들어가 결혼하여 가족을 이루고 세상 속에서 홀로 자립해 사회인으로서 의무를 다한다. 이후 자식들이 어느 정도 자란 시기, 즉 40세 전후의 삼림기로 들어간다. 조용히 삼림 속에서 살면서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행기가 있다. 이 시기에는 마치 떠다니는 구름 흐르는 물과 같이 살면서 모든 속박을 끊어야만 한다. 물론 현대인들이 이런 삶을 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소한 중년 이후부터는 자신이 왜 살아가는지 진지하게 사색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삶이 무엇인지 곱씹어봐야 한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에 연연하기보단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뒤돌아보고 만족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에 의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내가 가장 바람직한 뇌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좌절하지 않는 뇌야말로 좋은 뇌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교수인 사회학자 칼 필레머는 2004년부터 진행한 인류유산 프로젝트에서 총 1,500명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삶에 대한 그들의 조언과 지혜를 수집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당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그는 알코올 중독이나 사업 실패 등을 예상했지만 가장 많이 돌아온 답변은 의외의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너무 걱정하며 살지 말 걸 그랬다였다. 대부분의 노인은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에 속박되어 실질적인 고민 대상이 없음에도 걱정에 빠졌던 시간들을 후회했다. 지금 당신의 고민은 무엇인가? 혹시 여전히 속박된 상태에서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왜 불행한가?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이를 하나로 묶어 표현하자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과 현재의 삶의 괴리에 괴로워한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이라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인가? 톨스토이의 소설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해서 하느님은 대천사 미카엘에게 인간에게서 세 가지를 알아오라고 한다. 그중 두 번째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이다. 미카엘은 사람에겐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힘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과 누구나 좋다고 평가하는 것을 혼동한다.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이유는 정말로 그 집이 필요하기 때문인가? 그 집에 사는 자신을 부러워하는 타인의 시선이 필요하기 때문인가? 당신이 막상 계획을 짜고 그것을 실천해 보면 이전에 당신이 추상적으로 상상하고 바래왔던 것들 대부분이 사실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삶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자신의 꿈을 끼워 맞춰서는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없다. 진정한 자기가 실종된 삶에서 벗어나 나의 방식대로 떳떳하게 살아갈 것. 장자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로운 삶으로의 가르침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무슨 삶을 살아왔던지 상관없다. 오늘을 살아라.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스치고 있다. 그리고 오늘 하루만큼은 걱정으로부터